수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숨겨진 위험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빌딩을 샀는데 뭐 투자금 얼마를 주식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어떤 주식을 샀다가 그 종목이 하락해서 손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수수료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펀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좋은 투자란 무엇인가, 위험과 수익의 비율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해서 어떤 블로그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려면 다른 이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겁니다. 수익을 고려할 때 반드시 숨겨진 위험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뭐 빌딩을 샀는데 뭐 투자금 얼마를 상가의 수익률이 얼마가 돌아오고 이런 어떤 리턴만 생각하다가 거기에 숨겨진 어떤 리스크 같은 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낭패를 맞이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중요하지만 위험에 관련돼서도 항상 알고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은행에서 적금은 그야말로 확정된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적금이나 예금은 하지만 너무 낮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솔직히 계속 물가가 4% 5% 오르는 상황에서는 지금 1%대 수익의 적금은 일단 어떻게 보면 손해죠. 안전한 것 같지만 안전하지 않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5%라고 할 때 물가 상승률이 1%짜리 적금을 들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96만 원이 되는 거죠. 4만 원이 까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안전하지만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보다 좀 나은 게 이제 펀드라는 건데 펀드는 좀 안전성도 보장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잘 모르는데 투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대신해 주는 그런 어떤 상품이죠. 대표적인 상품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식형 펀드가 있고 그야말로 주식형 펀드는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펀드입니다. 혼합형은 주식과 채권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채권형은 정말 안전한 것만 하고 그 외에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펀드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보시는 상품 중에 이제 주식형 펀드, 증권 펀드는 뭐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MMF라는 거는 이제 머니 마켓 펀드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MMF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어려운 얘기가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단기에 내가 쓸 돈이 좀 있는데 한동안 뭐 6개월 정도는 내가 이 돈을 별로 쓸 일이 없다. 그러면 잠깐 넣어놔서 어떤 수익 하루만 넣어놔도 어떤 이자가 붙는 약간 이런 단기 상품입니다. 그래서 환매 수수료도 없고 CMA보다는 좀 높은 수수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돈을 넣어놓는 그런 통장 같은 거죠. 그래서 편리하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지만 일단 넣으면 하루인가 이틀 정도 있다가 이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주의해야 되지만 적금이나 다른 그런 앞으로 말씀드린 ELS나 이런 거에 비해 돈이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냥 돈을 사회초년생 분들은 그냥 은행에서 그냥 월급을 받으면 그냥 은행 통장에 그냥 넣어놓습니다. 자유통장에 넣어놓으면 그건 정말 이자가 거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에 돈이 좀 잠깐 여유가 있다 그러면 500만 원도 좋고 1000만 원도 좋고 MMF에 넣어놓으면 약간의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볼 거는 이제 ELS입니다. 이제 ELS라는 건 뭐냐면은 한 6개월이나 2년 정도까지도 되는데 돈을 일단은 넣고 어떤 조건을 겁니다. 뭐 95, 90, 85, 80, 70 이런 식으로 걸고 좀 복잡한데 제일 보시면 뭐가 되냐면 낙인이라고 해서 낙인입니다. 영어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6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60% 여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60점이 넘지 않만 내려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약속한 이 연 10%라는 수익률을 주는 겁니다. 근데 해마다 95, 90, 그러니까 많이 그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 투자가 잘 돼서 95, 90 점점 내려가는데, 요거를 만일에 채운다면, 빨리 했는데 2년을 계약을 걸었는데 6개월 만에 이런 그 좋은 성적이 난다면 조기 상환이라고 해서 빨리 그냥 돈을 돌려줍니다. 보통 이제 뭐 코스피, 나스닥, 뭐 항생지수, 아니면 유럽, 뭐 홍콩 지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조건을 걸고, 그 지수가 높아진다면 그 지수의 성적에 따라 이제 빨리 주거나 아니면 만기가 돼서 타게 되고, 뭐 너무 그 크게, 만일에 근데 크게 낙인이 발생한다면 이제 원금도 손실되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걸 이제 은행 같은 데서 하시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는 좀 복잡한 부분이 걸려 있지만, 그래도 연 10%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연 10% 없고요. 5%도 찾기 힘듭니다. 거의 4%, 너무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4%, 5% 정도가 평균일 거고, 좀 뭐 은행에서 VIP 정도가 되신다면 가끔 이제 전화가 와서 좋은 상품이 나왔다, 뭐 이렇게 한번 은행에 한번 오셔라,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적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것 같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지만, 크게 만일에 주가가 출렁인다면 손실이 100%안 난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상품이니 신중하게 결정하다라는 이런 얘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요즘에 이제 이거는 은행에서 하는 건 아니고, 얼마 전까지 카카오에서 이제 대행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P2P라고 해서 아파트 담보 같은 담보 대출입니다, 일종의. 근데 지금은 이제 요즘엔 카카오가 서비스를 안 하고요, 카카오페이에서. 그래서 피플 펀드가 좀 유명하긴 한데, 쉽게 해서 소규모 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정도를 어떤 특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를 해서 어느 정도 사람을 모집합니다. 뭐 몇십 명을 모집해서, 이 투자가 꽉 차면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럼 마감되고 다음 걸, 요 담보를 해서 어느 정도 뭐 수익률을, 담보 이자를 줄 테니 투자를 할래 해갖고 담보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해줘서 만일에 이제 성공하면은 뭐 1년 거의 거치 상환인데 계속 원금을 조금씩 나눠주고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원금은 그 계약 기간인 1년 있다 돌려주는데, 만일에 중간에 이제 막 이분들이 이제 대출을 못 갚는다 그러면 이 담보를 통해서, 담보를 저당으로 돈을 이제 돌려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좀 묶이게 되죠. 하지만 뭐 그렇게 되게 위험한 상품보다는 안전한 상품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주로 집담보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는 좀 많이 안전한 편입니다.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규모로 약간 투자금이 있다면 MMF에 넣어놓는 것도 좋지만, 뭐 1년 정도 내가 안 쓴다 그러면은 이런 수익률을 몇 가지 이렇게 담보에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는 것도 꽤 좋습니다. 저도 요걸 통해서 투자에서 꽤 괜찮은 수익률을 올렸고요. 거의 7%에서 10% 상관이기 때문에 은행 이자에 비해서는 훨씬 좋습니다. 물론 수수료도 좀 있긴 하지만요, 은행 이자에 비교할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P2P 이런 상품도 있고요, 투자 상품. 그 다음에 이제 ETF라는 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주식 같은 겁니다. 일종의 주식입니다. 주식인데 하나의 그냥 어떤 주식에 넣는 게 아니고, S&P 500이라든지 어떤 뭐 미국 그 뭐 성장주, 아니면 국내 뭐 반도체주, 아니면 자동차 섹션, 뭐 전기차,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섹션 주제를 정해서, 이게 어떤 주식의 덩어리입니다. 덩어리에 투자하기 때문에
특정 어떤 주식을 샀다가 그 종목이 하락해서 손해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지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접근하기 쉽습니다. 수수료도 되게 저렴한 편이고요. 굉장히 좀 안전하고, 안전하다는 게 이제 어떤 내가 산 주식만 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변동성이 심해서 그러지 않고 전체적인 주가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봤을 때 뭐 배터리 그런 산업이 유망한 것 같다. 그러면 특정 뭐 LG화학이나 이런 주식을 샀다가 이번에 LG화학이 무슨 뭐 미국 전기차한테 팔았는데 거기서 불이 나서 LG화학이 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기 싫다. 그럼 ETF에 넣으면 전체적인 배터리 사업 자체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자체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가 투자한 ETF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립니다. 근데 이 전체 산업 자체가 소외되면 좀 그건 힘들겠지만 주로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뭐 전기차라든지 앞으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하는 ETF에 발을 담그시면 크게 손해 없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펀드와 이제 좀 다른 내용이 좀 ETF 투자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근데 일반 펀드에 비해 보수료가 낮다는 건 확실한 얘기고, 하지만 그리고 또 주식과 같이 내가 매도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일반 펀드는 내가 부으면 계속 뭐 계약 기간까지 계속 부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펀드 환매를 하는 것도 펀드를 환매를 하면 굉장히 며칠 있다 보름 정도 막 열흘 정도 있다가 돌려주고 돈에 대해서 많이 먹기는데 ETF는 주식과 똑같습니다. 주식 5일, 3일, 5일 안에 돈이 다시 돌아옵니다. 주식하고 똑같기 때문에. 하지만 일반 펀드에 비해 변동성도 조금은 더 큰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뭐 펀드에 대해서는 소개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도 국내 투자도 가능하고 뭐 미국 어느 거나 다 주제를 선정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ETF는 아마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에서는 가장 좀 어떤 변동성과 그런 어떤 내가 직접 하는 어떤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공부하시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식보다는 조금 더 안전한 편이지만 변동성도 있고 내가 투자를 샀다 팔았다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공부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펀드와 기본적인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뭐 어려운 무슨 뭐 주식이나 뭐 경제 공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손쉽게 할 수 있는 투자가 무엇이 있는가, 혹시나 알고 계신 부분도 상당히 많을 텐데요. 혹시나 내가 이 부분은 잘 몰랐다 하는 분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면 저도 참 보람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